지사님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먼저 개헌 논의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개헌안에 대한 초안이 나왔습니다. 이 개헌 초안을 보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없어지고 완전히 사회주의로 가자. 그래서 저는 정말 큰일 났다. 완전히 온 몸을 다 던져서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죽기 살기로 막아야 되겠다 결심이 있었습니다. 왜 사회주의로 간다고 보셨습니까? 이 자문 안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빼버렸습니다. 자유를 뺀 그냥 민주주의인데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닙니까? 김정은이도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말은 공산당들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이 오히려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가짜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는 또 공산주의는 반드시 공산당 독재, 그리고 북한처럼 개인 숭배, 나아가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까지 바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다 없어지고 기본권도 없어지고 또 야당을 할 수 있는 자유, 야당도 없어지고 신앙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인권이 없어지고 정당의 자유도 없어지고 언론의 자유도 없어지고 신앙의 자유도 없어지는 이런 사회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이거 막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유민주주의나 민주주의나 똑같은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민주주의를 그런 식으로 이제 공산주의나 민중민주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확대 해석한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북한의 국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에도 조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란 말이 없죠.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 독재, 3대 세습 독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조선 공산 독재, 김씨 왕조 이렇게 쓰지 않고 북한의 조선민주주의라고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란 말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란 말이 굉장한 독약으로 북한에 쓰여지고 있고 이 민주주의란 말이 세습 공산 독재를 포장하는 그런 잘못된 포장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냥 민주주의는 조선민주주의, 바로 공산 김씨 3대 세습 독재, 우리가 바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좌파 내지 좌익들은 자유라는 단어를 왜 싫어하는 겁니까? 자유는 공산당이 아니니까요. 좌익이 아니니까요. 자유는 그야말로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인권, 언론의 자유, 정당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 자유가 근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산당은 자유는 안 되고 보다 더 똑똑한 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가장 가난하고 억압받는 그런 무산자, 노동자, 농민, 빈민을 대변하는 공산당 엘리트에 의해서 국가를 계획하고 운영하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숙청, 타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지금 헌법 개정 자문위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제 헌법 전문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삭제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국채 변경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말하면은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이 해방 이후부터 48년에 우리 헌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써오던 이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서 뺀다라는 말은 이 빼자고 하는 사람들 자신이 바로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체사상주의자고 이들이 바로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이 대한민국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었는데 자유를 빼자는 사람들이 좌익, 종북,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이제 제대로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하는 사람과 부정하는 사람이 갈린다고 보십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빼자고 하는 사람은 그 공산주의입니다. 해방 이후에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가 식민지를 살다가 그 다음에 군정을 거치고 48년에 나라를 세울 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운 겁니다. 이 자유가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사상 이념입니다. 자유를 빼앗은 대한민국은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바로 북한 공산주의와 같아지는 겁니다. 이건 적화통일하자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자유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기존의 헌법 제4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헌법 개정 자문위의 그 초안에 따르면은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의도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연방제 통일의 목적을 두고 진행된다고 계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태극기 통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민주주의적 통일이라고 말한다면은 연방제를 거쳐서 결국은 바로 공산 적화 통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바로 민주적 통일, 연방제 통일, 단계적 통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연방제 통일이 왜 공산화 통일인지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해방된 직후부터 남쪽은 우리가 유엔의 결의에 의한, 유엔의 감시에 의한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됐는데 북한은 유엔 감시단이 못 온다. 막아서 공산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닌 제3의 나라를 세우자는 통일 세력이 있었습니다. 건국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백범 김구선생, 김규식 선생 이런 사람들이 남북이 다 공산당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도 아닌 그런 민족적 통일을 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 실패했죠. 근데 공산당은 처음에 그렇게 연방제식으로 해놓고 두더지 작전을 합니다. 공산당은 바로 이 연방제 아래서 두더지 작전을 통해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무는 겁니다. 그럼 북한은 두더지 작전이 안 통하느냐? 북한은 안 통합니다. 왜?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도 없고 또 신체의 자유도 없고 신앙의 자유도 없고 야당의 자유도 없는 데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두더지 작전을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바로 사상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바로 없애버리거나 또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종파주의를 해서 숙청을 다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뭐 교회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수용소 다 보내버립니다.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공산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는 두더지 작전이 안 통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니까 종북 주사파 이석기부터 통진당부터 각종 간첩 사건이 과거 통역당, 난민전, 이런 인혁당 이런 것들이 계속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그만큼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두더지 작전, 위장 공세, 그리고 이 위장된 민주주의자들이 사실은 공산당인데 국가를 전복하고 체제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활동하기 좋기 때문에 이 양쪽이 같이 있으면 반드시 공산당의 두더지 작전, 지하당, 지하적인 조직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남노당의 역사, 통역당의 역사, 인민혁명당, 인혁당의 역사, 남조선 민주주의 해방전선, 난민전의 역사, 그리고 민혁당, 뭐 이런 역사가 계속 있고, 그게 바로 통진당, 이석기, 이게 다 한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연방제는 뭐 어떠냐, 둘이가 평화롭게 살자는데, 이게 공산당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 방송 못 보잖아요. 우리는 전부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북한의 조선 중앙방송 이런 방송을 듣고 지금 종북 좌파 이석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기가 왔다는 것이 드디어 국회 헌법개헌특위 자문위원 안에 이렇게 벌써 나왔습니다. 심각한 체제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은 노조의 경영권을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든지 원칙적으로 해고를 금지한다든지 기간제나 파견제를 이제 금지하는 조치들이 있는데 이 내용 또한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노조가 약해서 경제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노조는 조직률이 10% 안 된다고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독한 전투적 노조입니다. 우리나라 노조보다 더 돈 많이 받고 더 전투적이고 더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이런 민주노총 같은 데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교조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언론 노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공무원 노조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파업하고 드디어 이 노조 세력이 중심이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탄압하고 지금 MBC, KBS 다 이사장부터 사장까지 다 무너뜨리고 지금 학교도 전부 체제 반대적인 그런 정교조의 교육으로 뭐 북한이 우리를 침략한 게 아니라 우리와 미국이 북한을 침략했다 이런 거 가르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 교육,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노조 아닙니까? 이 노조가 기업까지 다 지금 문 닫게 하는 것이 바로 노조의 경영권 참여. 또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비정규직도 완전히 없애자. 그 비정규직을 없애버리면 전부 종신고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되지만 그것이 생길 수밖에 없을 때는 고용의 유연성, 비정규직, 정규직 여러 가지 유연성을 보장해 나가는 게 세계적 추세고 또 더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적인 추세인데 이런 것을 헌법으로 다 막아버리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공산당에서도 이런 헌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투적이고 귀족적인 노조의 영향력이 커지면은 앞으로 이 나라가 남미처럼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남미는 이런 건 없습니다. 남미는 제가 많이 가봤는데 아르헨티나에도 이런 말로 비정규직이 없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어느 남미가 그런 남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노동 귀족입니다. 이 민주노총에 들어가 있는 그 노조 세력이 봉급이 억대에 들어가고 있고 얼마나 그 파업을 많이 하고 실제로 지금 현재 민주노총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언론노조, 민주노총, 정교조, 공무원노조
이런 거는 전 세계 노조 중에서도 가장 특권이 많고 가장 봉급도 많이 받고 가장 전투적이고 가장 좌익적인 노조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 노조입니다. 이 노조가 어떻게 해서 한국 사회를 장악하게 됐다고 보십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 바로 짧은 시간에 농경사회로부터 시작해서 가난으로부터 바로 세계적인 대기업, 현대조선부터 시작해서 조선소, 자동차, 제철소, 포항제철, 제철, 석유, 정유화학, 기계공업 이런 부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화로 해가지고 좌파 세력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런 이념적이고 좌편향적인 전투적 노조가 생겼는데 이제 그런 과거와 같은 노동법 위반 이런 거 없어졌는데도 엄청난 요구를 하면서 정치적 투쟁, 사상 투쟁, 바로 계급 투쟁을 하는 이런 노조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좀 설명해 주시겠죠? 사회주의 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라는 것은 말은 그거 좋은 말입니다. 자유주의보다는 자유는 그냥 개인이 자기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대로 자유롭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라는 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도 다 공평하게 평등을 강조를 해가지고 사회경제라고 할 때는 어떤 부자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 많이 걷고 또 땅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땅도 토지 공개념, 토지 국유화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기업도 삼성 같은 거 이것도 국유화를 하자. 그 다음에 대기업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뭐 50대 기업은 국유화를 하자. 뭐 이래가지고 국가가 가진 거 이런 것들을 사회 경제, 사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르헨티나를 가보니까 아르헨티나는 이 바다에서 나는 유전 또 유전 자체를 기름 나는 유전을 국유화시켜버리고 또 다른 대기업을 국유화를 자꾸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더라도 투자 안 하죠. 왜냐면 그걸 가면 뺏기니까. 그래서 외국 기업이 들어오지도 않고 부자들도 돈을 모아놓으면 뺏기니까 안 모으죠. 딱 써버리지 왜 모읍니까? 아니면 해외로 가버리든지. 그래서 대기업이 오지도 않고 대기업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 가져봤자 다 뺏기니까. 그래서 전부 다 가난하게 하향 평준화가 돼서 가난하게 사는 수밖에 없고 국가는 바로 빈곤화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대표적으로 북한 과거 공산당이 다 망했지 않습니까? 왜 가난하냐? 다 뺏어가는데 누가 열심히 하냐? 그래서 이 상향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향 평준화,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공산주의 아래 사회 경제에서는 하향 평준화, 다 못 살아보자. 바로 북한이 보여주고 공산당이 망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잘 몰랐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도 개헌에 대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개헌안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이번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들의 면면을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네요. 이 좌파들입니다. 이 사람들. 과거부터 제가 잘 알던 사람들입니다. 변호사도 그런 좌파 변호사, 그리고 정치인도 좌파 정치인, 시민운동도 좌파 시민운동을 하는 이 좌파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상 통일을 해가지고 그 통일된 사상에 의해서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빼자. 이 사람들 꼭 자유주의를 비판합니다. 자유주의 비판은 공산당의 그 신조 중에 나와 있습니다. 자유주의 배격 11훈. 옛날부터 공산주의에서는
자유주의 배격 자체가 공산당의 생활 신조, 사상의 원칙으로서 자유주의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를 공격해서 드디어 이걸 빼버리는, 자유민주주의의 혼을 빼버리는, 이거는 반드시 공산당 수법입니다. 이것은 사고 자체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수법이 드디어 국회 개헌 특위 자문위원회까지 바로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이거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좌경화, 공산화, 바로 월남과 같은 그런 나라로 갑니다. 이 남미가 아니고요. 남미 같은 데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월남처럼 완전 공산화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좌파가 주도하는 반공 자유민주주의 국채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를 했는데 이 신년사에 대해서